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은별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잠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등 대외적인 악재가 풀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은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장중에 3,000선이 무너진 채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마감 시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전거래일보다 1.89%가량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2,962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나 더 깊게 밀리면서 2.83%가량 하락했습니다. 955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 그룹주 등 코로나 백신 치료제 섹터가 큰 낙폭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3,530억 원, 기관이 2,360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6,230억 원가량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크게 압박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2,380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외국인이 1,180억 원, 기관이 1,300억 원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더욱더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쉬고 나서는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네. 10월장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증시가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출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저는 항상 이 슈팅스탁에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이 지금 증시 흐르면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심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도 적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운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 그다음에 대응 방법들 그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해결책 한번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이런 든든한 말씀 한마디가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6개월 만에 3,000선이 무너진 채 마감했는데요. 서울경제 뉴스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와 헝다그룹의 주식 거래 정지 등 글로벌 악재가 쏟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공포에 빠진 개인들의 매도세가 오전장부터 나왔는데요. 시장이 밀린 채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의 반등을 일으킬 만한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하락세를 지속해 가야 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FDA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머크는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 3차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환자들의 입원 가능성을 50%가량 낮췄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네,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하게 되면은 코로나19 경보 치료제로는 첫 사례가 진행되게 되는 건데요. 머크는 연말까지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 들썩였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월 머크와 백신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주로 엮인 바가 있죠.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 29,65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다만 국내 백신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는데요. 녹십자는 오늘 15%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먹는 코로나19 관련주,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별별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뉴시스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속도 유지 결정에 7년 내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각 4일 하루 40만 배럴의 증산 속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날 11월물 WTI 같은 경우에는 77달러 62센트에 마감을 하면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2월물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81달러를 넘긴 채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원유 수요 증가에도 증산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강세에 정유주, 석유 판매 업체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장중 19%가량 급등하면서 9,390원을 기록했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본 다음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외적인 악재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는 기분이에요. 네, 이러한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사실 증시가 좀 하락할 것이라고는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투매에 저도 좀 놀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이 증시 자체가 종목들이 좀 이제 소수의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고 그리고 다수의 종목들에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수급이 좀 쏠리면 수급 쏠림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는 계속 증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리겠고, 일단 최대한 장기적인 투자로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여기서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명확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의견은 이제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 차트 흐름이 깨졌으면 당연히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빠질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가 생각보다 갑작스러운 악재가 아니라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악재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영향을 끼친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런 흐름들을 타고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들어요. 악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그래야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천연가스라든지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린플레이션에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첫 번째 악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결국 미국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서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도 석탄이 부족하고요. 인도도 지금 비축된 석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전력난이다 뭐다 해가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악재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악재란 말이죠. 시장이 기습적으로 딱 튀어나와가지고 나온 악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악재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증시 반등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달을 보시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뭐 지금만큼 큰 낙폭의 흐름은 없었지만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대세 상승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이 예상이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뭐 4차 혁명 시대다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 뭐 먹는 치료제도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충분히 저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과거 1년 전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약간은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서 3,050포인트로 들어오면 박스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수급 쏠림 흐름이 제가 봤을 때 한두 달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매우 흡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고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서 상승을 시키든 아니면 여기서 V자 반등을 시키든 결국에는 이 갭, 이 하락 갭은 웬만해서는 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종목들 뭐 하락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오늘만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거의 뭐 3%가량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 정도는 하락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량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시고 증시가 반등하실 때 그때 내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고 추매를 하든 손절을 하든 해도 늦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증시 반등할 때 내 종목의 움직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는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몰릴 때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종목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도한 낙폭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금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장세인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관련 백신 관련주라던가 치료제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오늘 좀 코삭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코삭 종목들의 대부분이 또 바이오 종목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백신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머크사에서 거의 뭐 임상 참상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구용 치료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과연 우리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재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봤자 20%에서 30%밖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머크사에서 나오는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과연 글로벌 이벤트냐 국내 이벤트냐 요거를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크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나오는 게 이게 글로벌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만약에 국내 이벤트였으면 저는 이 종목 상한가 못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 머크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저기 뭐 다른 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 볼 수 있고 이 AB 프로 바이오가 관련된 종목으로서 거래대금 1,300억으로 상한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HK 이노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지만 9월 달에 크게 하락한 이후에 머크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오늘 한 3%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증시가 2,500개 종목들 중에서 2,400개가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국내 이벤트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했다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에 적중된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이렇게 상한가를 빠르게 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제가 이 머크 이슈를 통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글로벌 이벤트 눈여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식시장 특히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심은 어디로 잡아야 된다? 바로 글로벌 이벤트란 말이죠. 다른 이벤트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저기 해외 뉴스에 나올 만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입을 했을 때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 눈여겨보라는 얘기를 이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경구용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와버리면 과거 2009년도 때 이 신종플루 있죠. 신종플루도 결국에 백신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타민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신종플루가 종식이 됐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도 백신이 종식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도 결국에 치료제가 종식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치료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과거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그런 경기 둔화 자체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글로벌 이벤트로서 단기간에 강력하게 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뭐 여행주들, 항공주들 다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 요 두 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를 안고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또 시세를 뿜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또 꿀팁도 전해주셨네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알루미늄과 같은 그러한 원자재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펙에서 좀 이제 증산 속도를 기존보다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증산 속도를 일정하게 현행과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정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놀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요 흐름이 일단은 그냥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던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린플레이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린플레이션 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그린플레이션이 뭐냐? 지금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 뭐 러시아에서도 뭐 폭염이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비가 한 몇백 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상기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에 대한 그런 각국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그냥 강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친환경을 안 해도 될 거, 굳이 안 해도 될 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쓰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친환경 정책을 좀 강화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세라고 하죠. 유럽에서 벌써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자재 가격을 잡으려면 물론 뭐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친환경 정책 자체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상기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친환경 정책을 줄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은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시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상승을 하면요.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국제 철강 가격, 자, 국제 철강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무려 단기간에 4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제강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국제강이라는 종목도 국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거의 뭐 한 300%, 250%에서 300% 정도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국제 구리 가격이 상당히 크게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18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대성에너지라든지 최근에 천연가스 상당히 크게 급증을 했죠. 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20%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성에너지 말고도 뭐 그 외 등등 GSC라는 종목도 단기간에 무려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같이 덩달아서 상승하는 종목 또한 국내 이벤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 한번 뽑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봐야 된다? 오로지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이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러한 꿀팁들 함께 나누고 있지만 방송 외에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슈팅스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그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전문가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암행어사 전문가님 사진 지금 보이시죠? 네, 그 독사진이 딱 보이시는데 그 아래에는 노란색 바를 클릭하시면 11시 20분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별별 이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AB프로 바이오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개발한 알약이 코로나 감염자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크는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AB프로 바이오의 자회사가 머크 부회장 출신의 박사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하다가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1,325원에 체결을 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사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국내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여기에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오늘 장중에 12%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0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각각 23%, 28%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장중에 파란불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니온 머티리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국경절 연휴 동안 대만의 사상 최대 규모로 군용기를 파견해서 공중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중국에게 대만 압박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보이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오늘 주목받았고요. 대표적인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은 장중에 21%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거래일제 윗골이 길게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함께 체크해 보시죠. LCD 모듈 제조업체인 디스플레이텍의 주가가 오늘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날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한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디스플레이텍은 한 충전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거래량이 오늘 강하게 동반되면서 2시 구간 27%의 급등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만원대 매물대는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종가는 9,000원으로 형성을 했네요. 마지막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미르4의 글로벌 시장 흥행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난 8월 말 출시된 미르4는 출시 당시 총 11개의 서버에 불과했는데요.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서버가 100개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만 원대 돌파 움직임 포착이 됐고요. 종가는 17% 두 자리대 강세 유지하면서 96,0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5가지 종목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프로바이오, 이 종목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시장에 빠지는 와중에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정말 큰 이슈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정말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AB프로바이오의 상한가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랭커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가 이 머크사의 부회장을 또 영입을 해서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백신 관련주로 또 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AB프로바이오가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를 만드느냐 아니면 저기 외국에서 치료제를 만드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또는 나라 밖에서 딱 요 이분법적으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머크가 우리나라 밖에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당히 강력한 재료라는 겁니다.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동 평균선이 어쩌고저쩌고, 뭐 월봉이 주봉이 어쩌고, 뭐 그런 거, 뭐 외국인 수급이 기관 수급이 어쩌고 다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상승장이나 먹히는 것이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단 하나 글로벌 이벤트만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AB프로바이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자 상한가를 쐈습니다. 자, 그런데
AB 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키 스튜디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유행을 하고 그리고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1등을 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단기간에 무려 100% 이상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이 나오면요. 20%에서 30%밖에 변동성이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이벤트는 단기간에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뜨고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뉴스를 찾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 종목으로는 바른손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바른손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청룡 영화상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상 받았죠? 저기 미국에 가서 아카데미상 받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무려 단기간에 250% 일주일 만에 4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저기 밖에 다른 나라에서 받아왔잖아요.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손이 1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동방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500%가 상승했는데 이 종목도 우리나라 뭐 나스닥 코스닥이 상장했는 쿠팡이 나스닥 코스닥이 상장했나요? 아니죠. 쿠팡이 저기 바다 건너 미국의 나스닥에다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단기간에 500%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목 놓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국내 이벤트들은 변동성이 적다라는 점, 국내 이벤트를 건드렸다가 물리면 답도 없다라는 점, 웬만하면 글로벌 이벤트 건드리셔가지고 단기간에 빠른 수익 한번 냈으면 좋겠다. 글로벌 이벤트란 이 부분을 중요성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AB 프로 바이오 한번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는 뭐 수급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글로벌 이벤트라는 큰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디스플레이텍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소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하락하는 와중에도 급등세가 포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일시적인 상승일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방금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자, 글로벌 이벤트는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오고 그리고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이 20%에서 30% 나온다 했잖아요. 이 디스플레이텍은 오늘 국내 이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한충전이라고 하죠.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거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어차피 국내 이벤트이기 때문에 20%에서 30%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암행어사 방송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이런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들 고점에서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디스플레이텍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이벤트의 한계,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전기차 충전소, 뭐 서비스, 뭐 무선 충전 이런 거 좋습니다. 뭐 최근에 뭐 암호 센서도 잘 가고 있고 디스플레이텍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벤트가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이 두 개를 잘 따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스플레이텍은 국내 이벤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종가의 15% 마감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AB 프로 바이오는 머크사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오늘 강력하게 상한가를 적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그 두 개만 잘 따지신다면 이 하락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을 비교 분석해 주리니까요. 훨씬 더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별 5개 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궁금하실 만한 종목들을 쏙쏙 꼽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따끈따끈한 종목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경동제약인데요. 지난 10월 1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고가가 12,300원을 달성하면서 3.8%의 상승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4%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인데요.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마감에는 좀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신규 진입이 좀 가능한지. 네, 충분히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동제약 자체가 우리가 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알약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구용 치료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먹는 치료제라는 것인데 먹는 치료제로 만들지 결국 캡슐형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 맞는 이 캡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머크사가 만약 위탁 생산을 한다면 경동제약에다가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못 받겠지만 정말로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경동제약은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일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돌파 흐름이 강력하게 나온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이동 평균선의 배열 자체가 지금 정배열 흐름으로 완성이 된 흐름이거든요. 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시장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상당히 역배열입니다. 근데 시장이 역배열이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 역배열로 가져야 정상적인데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역배열이지만 이 종목만큼은 정배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하루 지났는데 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지금 연속 양봉 패턴이 계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꼭 목표가까지 한번 준수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로 엮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입니다. 중앙 에너비스이고요. 9월 28일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최고가 25,400원을 기준으로 33%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이 저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린 종목인데 일단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앵커님 보시기에는 국내 이벤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인 것 같습니까? 글로벌 이벤트. 그렇죠.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당연히 없다는 것이죠.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였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바로 오늘자 상한가를 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중앙 에너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나깨나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면 글로벌 이벤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제가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 나온다 말씀드렸고 글로벌 이벤트는 뭐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70%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당시에. 근데 결국에 30% 더 변동성이 나오면서 100%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에도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중앙 에너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익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이벤트만 잡으면 수익이 난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자 AS 해드린 거니까 꼭 숙지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의 상승 동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종목을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바로 에코캡입니다. 에코캡이 8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가 9,790원을 터치하면서 오늘입니다. 네, 10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3연상을 갔고요.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간 듯 하는데 글로벌 이벤트가 세 자리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다를 좀 몸소 보여준 종목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네, 에코캡 하면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내 유일의 와이어링 하니스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종목도 뭐 이동 평균선이 뭐 어쩌고 뭐 캔들이 어쩌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쩌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 만약에 에코캡이 뭐 국내 뭐 그 굴지의 뭐 그 자동차 회사에다가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한다 하면 이 종목이 과연 3년상 갔을까? 상한가가 무려 3방이나 갔을까? 저는 못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95조 규모의 이 리비안에다가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가 3방이나 나온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슈팅 스탁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홈센터 홀딩스 100% 정도의 변동성에 그리고 에코캡 100% 정도의 변동성에 그리고 오늘자 중앙 에너비스까지 상한가에 그리고 수많은 종목들의 수익을 내드렸는데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2의 에코캡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11시 2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제2의 에코캡 제가 글로벌 이벤트 정말 큰 글로벌 이벤트거든요. 그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의 관련 대장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이벤트가 정말 많아서요. 어떠한 종목을 선별할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종목을 알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신 뒤에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요.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쭉 뜨고요. 아메거서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AS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공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좀 이제 종목들이 그래도 네.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좀 이제 많이 고르고 또 고른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가져왔는데 정말 종목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시장 힘들어서. 네, 그래가지고 역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수익 나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자 해서 오늘도 결국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에코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에코캡이 이제 95조 규모의 이 리비안에다가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리비안이 아마 11월 달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더 리비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리비안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에코캡을 추천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대유 에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다가 이 시트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현대 트랜지스에 시트를 공급하는데 이 현대 트랜지스가 또 이 리비안에다가 시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과 결국에 연관이 돼서 이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량 이후에 어느 정도 한번 상승하고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N자형 파동, 단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변동성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요.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무려
10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5%. 자, 여기 하단 구간에서 고점까지 변동성을 계산해 봤을 때 75% 정도 변동성이 나왔더라고요. 결국 2,000원 위에서부터 한 20% 정도는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패턴인데, 양봉 그리고 음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양봉이 나오는, 지금 이 양봉 캔들 자체가, 이 캔들 패턴 자체가 로켓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켓 날개와 그리고 몸통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5일 이동평균선의 이탈이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해주면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이 이동평균선 배열 자체가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자, 원래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2017년도 이후부터 계속 역배열이었는데, 이번에 배열이 바뀌면 거의 5년, 6년 만에 바뀌는 배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러한 변동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시장 흐름이 역배열로서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 대유 에이텍만큼은 지금 변동성 자체가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쌍봉 흐름이 보이시죠? 이 쌍봉의 흐름을, 쌍봉의 고점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캔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잔학계나 글로벌 이벤트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시고요. 결국 시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 시가 이하 분할 매수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목표가. 자, 목표가는 2,000원 구간 좀 이제 보시고, 손절가 구간은 1,4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매수간 분할 매수로서 잘 대응하셔서 단기간에 좋은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대유 에이텍이었습니다. 리비안이라는 글로벌 이벤트와 함께 차트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황금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을 황금 수익으로 안내해드리는 길잡이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헤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을 별도로 준비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벤트 종목 대공개하는 날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이 정말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끈따끈한 그런 글로벌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린 에코캡 상한가가 무려 3방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강조드린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상한가는 지금 이 슈팅스탁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운인지 아니면 실력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있을 11시 2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 핸드폰 가지고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감히 상한가에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 하락장에서도 상한가의 꿈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함께 도전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장을 이길 종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딱 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보이시죠? 방송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좀 검색하는 게 귀찮고 좀 번거롭다 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기를 함께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녁 10시는 슈팅스탁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